문제까지 끝내고요.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내고 나서는 그냥 센 숙제 없이 정석만 숙제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제 다 풀고 연습 문제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할 게 많기 때문에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의 분류입니다. 첫 번째. 실수의 분류를 우리는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전체 이만큼을 뭐로 보냐 하면 실수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수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유리수. 그렇지, 유리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수인데 유리수 밖에 누가 있을까? 무리수. 그렇지,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리수 안에는 다시 누가 있냐면 정수가 있고요. 정수 안에는 누가 있냐면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다 배웠을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고요. 근데 실수 밖에 누가 있을까? 허수. 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실수라는 건 리얼이란 뜻이야. 실제 존재하는 수라고 해가지고 리얼 넘버라고 합니다. 실수는요, 리얼 넘버. 자, 넘버를 우리는 샵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실수라는 거를 다 긁어 모았을 때 하나의 묶음이 될 건데, 실수를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니셜로 R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지수랑 헷갈리기 싫어서 앞에 짝대기 한 개 더 긋고요. 이탈릭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수를 다 묶어놓은 집합을 우리는 R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유리수 뭐라고 합니까? 유리수는 비율이 있는 숫자고, 비율이 있다라는 거는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비율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레셔널 넘버입니다. 레셔널 넘버가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R이라는 걸 써버렸잖아. 써버렸기 때문에 몫을 라틴어 쪽으로 바꿔가지고 쿼션트라는 게 있습니다. 쿼션트라는 게 뭐냐 하면 몫의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분수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쿼션트 넘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넘버 이렇게 주시고요. 몫의 분수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유리수는 보통 집합으로 치면 뭐라고 치냐면 Q 집합이라고 봅니다. 그 미지수 Q랑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짝대기 한 개 그어서 그냥 이탈릭체라고 봅니다. 하나가 끊는 거예요. 안에다 그어도 되고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그어도 상관없어 사실. 자, 그 다음에 정수가 있는데요. 정수라는 것도 뭐가 있냐 하면은 미국에서는 인티저 넘버라고 하고요. 넘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i를 쓰기에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독일에서는 자클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갑자기 세 개. 이거는 독일어로 숫자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원을 뭐로 갖고 오냐면 Z를 갖고 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통 Z를 이렇게 표현하죠. 기억과 이연에 약간 어긋나게 적은 것처럼. 쌤, 그러면 인티저 넘버라고 왜 i를 적었죠? 여기 인데 미안. 인티저 넘버라 해가지고 i를 쓰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무리수 기억하십니까? 무리수를 보시면은요 아까 전에 레셔널 요 녀석이 지금 유리수라는 비율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 부정의 접두사가 붙어가지고 ir이 붙습니다. 그러면 irrational 넘버라고 해가지고 무리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irrational 넘버. 그래서 이 무리수에다가 i를 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수를 자플렌이라고 하는 독일어입니다. 숫자라는 뜻에서 Z를 갖고 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자연수라는 말이 있는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숫자야. 사과가 1개, 사과가 2개 이런 것처럼. 그래서 자연수. 얘는 내추럴 넘버입니다. 자연의 수. 해가지고 이니셜 뭐를 갖고 올까요? 그렇지, n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n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앞에 짝대기 한 개를 끄어도 되고 안 끄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아이는 뭐 있나요? i도 그 한 개 더 끄면 느낌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i는 그냥 i라고 했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 이런 거 어원은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했었죠. 실수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와 나뉘냐면 유리수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무리수로 나뉩니다. 유리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나뉩니다. 정수는 다시 몇 가지로 나뉩니까? 그렇지. 정수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0이고요. 음의 정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 양의 정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수죠. 자, 여기까지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라서 애들이 잘 하는데 바깥 걸 못하더라. 정수 아닌 유리수는 두 개로 나뉘는데 뭐와 뭐로 나뉠까? 순환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유한소수가 있죠. 그래서 순환소수랑 위에다가 유한소수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여기가 순환소수입니다. 그 다음 밑에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해가지고 아닐 B자를 씁니다. 비순환소수라고 하죠. 이렇게 실수는 두 개로 쪼개지면 돼요. 여기에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무슨 수라고 합니까?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소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무한소수고요. 무한인 놈이랑 유한인 놈이랑 합쳐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소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수라는 거는 유한인 것과 무한인 것. 무한인 것 중에서는 순환하는 것도 있고 안 순환하는 것도 있고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바로 다음 단원에서도 우리가 좀 익힐 건데 이런 것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실수 고유의 성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수를 넘어서 버리면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걸 했기 때문에 5단원에서는 실수를 딱 배우고요. 이제 수라는 걸 보시면은요. 수라는 걸 보면 실수가 있고 실수 밖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허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헛것, 허상 이런 말 들어봤죠? 이 허수가 뭐냐 하면 영어로 그 상상 속의 숫자입니다. 상상이 뭡니까? 이미지. 이렇게 상상 속의 숫자다. 그러면 실수랑 허수랑 같이 비교해 보십시오. 실수는 리얼 넘버고요. 허수는 이미지너리 넘버입니다. 얘는 진짜 존재하는 수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수라고요. 얘는 상상 속의 숫자고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상상으로 다 해내야 됩니다. 그럼 실수랑 허수랑 합쳐서 뭐가 될까요? 그렇지. 수 중에서도 우리는 복소수라고 합니다. 그럼 복소수는 영어로 어원이 뭘까요? 실제 존재하는 것도 있고 실제 안 존재하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이다라는 것에서 컴플렉스 넘버라고 합니다. 복합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 고유의 성질이라는 거는 실수 안의 것들은 다 성립하는데 허수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소가 비교가 가능합니다.
크다 작다를 논할 수 있는데 상상 속의 숫자인 허수는요 크다 작다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소 비교가 가능하고요. 대소 비교가 가능하니까 0보다 크다 작다를 논할 수 있습니다. 0보다 크면 플러스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다 이런 것들은 실수만 할 수 있는 성질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호가 존재한다. 그래서 크다 작다를 논할 수 있는 거는 실수 고유의 성질이고 부호가 존재하는 것도 실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실수를 넘어서면 그런 게 안 되고요. 두 번째, 우린 이런 거 배웠습니다. 여기에다가 0을 주면 얘가 나오는 거고요. 두고 치우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1하고 2하고 이런 걸 주면 뭐를 주는 겁니까? 자연수를 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를 주면 음의 정수를 주는 거죠. 여기다가 2분의 1을 주면 0.5니까 유한소수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리수 같은 것도 여기 루트 2라고 하면 여기쯤 해가지고 루트 2가 생기니까 무리수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 1.4땡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면 9분의 14에서 빼기 1에서 9분의 13이라는 것도 여기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은 전부 실수에 나타낼 수 있네. 실수에 나타낼 수 있는데 0인 곳은 점 1개입니까? 점 2개, 3개 막 있습니까? 0인 곳. 0인 곳은 점 몇 개밖에 없어? 한 군데밖에 없죠. 1인 곳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무슨 대응이라고 합니까?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실수는 수직선 위에 위의 점과 실수는 이 되게 중요한 멘트거든요. 무슨 대응이 된다? 그렇지.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이게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점들을 막 찍다 보면 자연수도 다 찍고 무리수도 다 찍고 유리수도 다 찍어버리면 이 안에 모든 점들을 빼곡하게 다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는 곧 뭐가 되냐 하면 수직선이랑 같다는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실수랑 수직선이랑 똑같다고 취급을 하는구나. 여기까지 상식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디귿번이 있습니다. 디귿번은 뭐냐면은 실수 하나가 곧 수직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갖고 옵니다. 자, 십자가 모양으로 갖고 오기 전에 요거 한번 갖고 옵시다. 요렇게 쭉 끄는 건 뭐라고 합니까? 수직선이라고 하죠. 수직선은 이거는 1차원입니다. 1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R의 1제곱, 실수의 1제곱꼴이고요. 좌표 평면이라는 거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라고 하지만 사실 얘도 실수축이고 얘도 실수축입니다. 그러면 실수축과 실수축을 곱하면 R의 몇 제곱이 됩니까? 2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좌표 평면이 되는 거고요. 이 좌표 평면은 몇 차원을 나타냅니까? 2차원을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R의 몇 제곱이라고 합니까? 실수 집합의 제곱꼴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X축과 Y축을 곱한 느낌이거든. 자, 그 다음에 이쪽 교실 바닥을 보시면은요, 이쪽으로도 한 축이 있고 이쪽으로 90도로 꺾어서 한 축이 있고요. 이 솟아오르는 축도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축이 몇 개 있냐 하면은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그 다음 위로 솟아오르는 Z축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평면이 아니고 뭐를 나타낼 수 있을까? 입체, 공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공간을 나타내는 건 3차원이고요. 이렇게. 그러면 R은 몇 제곱이라고 할까? 그렇지, 세제곱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고교 과정에서는 아마 3차원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다 다룰 건데 3차원을 왜 R의 3제곱이라고 하는지 이런 것도 다 아셔야 되더라고요. 수직선이 실수기 때문에 실수축, 실수축 세 개가 연결이 되는 거라서 R의 세제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4차원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4차원이 있겠지. 4차원이라는 건 그 다음 축은
실수축이 아니라 무슨 축을 갖다 꼽는 걸까? 거수축. 시간의 축을 갖다 꼽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도 여기 있었고요.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어제와 나와 오늘의 나는 위치는 똑같은데 다른 거거든. 그 한 차원이 뭐냐면 시간축입니다. 그래서 4차원이라는 거는 그림으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쟤 진짜 4차원이다 이런 말은 내가 있는 공간과 제가 있는 공간이 시간이 다른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뭐 책에서 소개하진 않지만 상식선에서 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그 다음 실수의 절대값이라고 해가지고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의 절대값은 제일 위에 공간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절대값 x-a의 정입니다. 이거 무조건 외워야지. 이거 심화 수학하면서 했을 건데 수직선상에서 뭐와 뭐 사이의 거리라고 배웠습니까? 원점. 그렇지. 수직선상의 원점이라고 배우는 애들 많은데 미지수가 x랑 a가 있기 때문에 x상의 x와 a 사이의 무슨 개념이다? 거리 개념이다. 이렇게 주는 거지. 자, 거리는 항상 0 아니면 뭡니까? 0 아니면 양수 개념입니다. 거리에는 음수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러면 절대값 x는 여러분들이 심화해서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원점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라고 하는데 절대값 x라는 건 다시 바꿔보면 x에서 누구를 뺀 걸까? 그렇지, 0을 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x와 누구 사이 거리가 됩니까? 원점 사이 거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너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절대값 x 플러스 2라는 거는 일단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거든. 그럼 얘는 절대값 x에다가 누구를 뺀 격이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2를 뺀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수직선상에서 x와 누구 사이 거리가 되는 거야? x와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기본 정의니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것 좀 기억을 합시다.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운 거라서 하는데 절대값 a가 있는데 a가 양수면 얘는 어떻게 풀어 들어갑니까? 밑에 네모 박스 채울 겁니다. 여기 뭐라고 적어? 그렇지, 얘는 그냥 절대값이 스르르 녹아서 a라고 합니다. 근데 a가 0보다 작으면 뭐라고 적습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a라고 적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짜 수학이 약한 애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a라고 적었는데 이거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a 자체가 무슨 수기 때문에 a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음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얘 양수네 이렇게 보여야 되고요. 딴 거 필요 없이 우리는 요 녀석을 무슨 점이라고 합니까? 많이 들어봤을 건데 나눌 분, 경계할 때 개자, 분, 분계점. 그렇죠. 분계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수능 칠 때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 분계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눈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는요. 그래도 심화 수학을 했으면 한 번 더 들어가야 돼. 너 이 정도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x축, y축이 있을 때 y꼴 a를 그리면 여기가 이게 x가 아니고 a라서 좀 그런데 이 절대값 a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a축이면 절대값 a 그래프 무슨 모양? 그렇지, V자 모양이 되는 거지. 아니 여기가 x축이면 절대값 x 그래프 너희 외우고 있잖아. 맞지? 근데 여기가 a축이니까 절대값 a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V자 모양이 되는데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잘 봐봐. y꼴 절대값 x라는 그래프가 있으면은요. 분계점에 의해 가지고 그냥 풀리기도 하고 마이너스 달고 풀리기도 합니다. 그냥 풀리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요. 마이너스 다는 건 0보다 작을 때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거 그림을 그릴 때는요. 항상 여기를 연하게 그린 다음에 다시 뭐하게? 요 부분만 진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연하게 진하게. 다시. 그래서
x축, y축 갖고 와가지고 y꼴 x를 그립니다. y꼴 x를 연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 중에서 또 어느 부분을 진하게 그려야 됩니까? 그렇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진하게 그리면 여기서부터 이게 x축이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여기니까 이렇게 진하게 그린다고요. 요게 위에 거 그린 거고요. y꼴 마이너스 x를 연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진하게 그리면 이렇게 와가지고 구멍이 뚫리니까 마치 한 덩어리처럼 보인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건 심화하면서 다 했으니까 이제는 그래프를 딱 보자마자 알아야 됩니다. 절대값 a라는 건 그래프를 그리면 붕괴점을 기준으로 V자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지. 그래서 요 0이 뭐냐 하면 붕괴점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상식이야. 자, 그래서 아직 위에 공간이 좀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너희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y꼴 절대값 x-a 이런 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방금 여기 1번 성질을 따르면 여기서는 붕괴점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A. 그렇지. 붕괴점이라는 건 절대값 안에 게 0 되는 순간을 잡아내줘야 됩니다. 요 안에 게 0 되는 순간은 x에 a 넣을 때거든요. 그래서 얘는 붕괴점이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a보다 작을 때 요렇게 나뉩니다. 그럼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절대값이 그냥 풀릴 거잖아. x-a가 됩니다. 그 다음 a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다시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 조건이 붙었을 때는요. 여기를 연하게 그린 다음에 다시 옆에 부분을 뭐하게 그려야 됩니까? 진하게 그리는 겁니다. 자꾸 습관 들이십시오. 연하게 진하게. 자, 그렇다면 나는 x축, y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a가 약간의 양수였다고 칠게. 그렇다면 x 빼기 a라는 건 연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여기가 a가 되고 요게 y꼴 x 빼기 a가 됩니다. 그럼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미안합니다. 여기 틀렸네요. 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a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죠. 붕괴점이 a인데. 야, 그러면 여기는 어느 부분을 진하게 그려야 돼?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여기가 a인데 그럼 크거나 같은 부분은 여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연하게 그리십시오. 마이너스 x 플러스 a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쓱 그려져가지고 여기서 플러스 a가 되고 플러스 a가 돼가지고 요게 지금 y꼴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때 a보다 작은 부분을 진하게 그려라 그러면은 요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너희는 안 지워도 되겠지만 너희 눈에 띄라고 내가 한번 지워보면 요 부분이 싹 사라지면서 마치 무슨 모양인 것처럼 보입니까? V자 모양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는 V자 모양이다. 기억을 하시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녀석 저 뾰족한 부분 첨점이 되는 부분은 분계점에서 첨점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밑에 거나 위에 거나 다 똑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를 못 그리는 것 또한 안 좋죠.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제는 절대값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 됐어. 지수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1번을 이용해서 이 녀석의 정의도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모 박스 밑에 성질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몇 명까지를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네모 박스 밑에 적으시면 됩니다. 1번 동그라미는요. 절대값 A라는 건 다시 한번 말해 주십시오. 누구와 누구 사이 거리입니까? 그렇지. 원점과 A 사이의 거리입니다.
거리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1번 성질이 증명이 돼버렸지. 거리니까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겠지.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a는 절대값 a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주저리 말로 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동치관계를 주겠습니다. 자, 정의에 입각하면은 좌변은 원점에서부터 누구까지의 거리입니까? 마이너스 a까지 거리고요. 하면 틀렸습니다. 이거 보시면 원점이 여기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a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a면 플러스 a로 봐야지 이렇게. 여기 봐봐.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여야지. 그때 x부터 a까지 거리잖아. 그럼 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거리입니까? 0부터 a까지 거리지. 그래서 요게 기억이고요. 요게 기억입니다. 요게 니은이면 저 녀석은 0 빼기 얼마라고 봐야 돼? 그렇지. 0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도 있지. 맞지? 아니 거꾸로 봐도 돼 사실. 쌤 이거를 a 빼기 0으로 봐도 되잖아요. 그럼 a부터 어디까지 거리야? 0까지 거리죠. 그럼 이거를 또 어디까지 거리로 봐도 돼?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거리로 봐도 됩니다. 그게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니은으로 보면 이 거리나 서로 어떻습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규모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 너무 맞는 말이고요.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되게 중요한데. 자, 절대값 A의 제곱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얘는 A가 양수였다면 어떻게 될까? 0보다 크거나 같았다 그러면 절대값이 스르륵 사라질 거잖아. 그래서 누구 제곱이 돼? A 제곱이 되겠지. 근데 A가 0보다 작았다면 마이너스 A의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도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도 A제곱이고 얘도 A제곱이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결론. 제곱은 절대값이 있으나 마나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제곱은 절대값을 무시할 수 있다.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번까지 쉽게 증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까지 하고 5번 안 할 겁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4번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절대값 하나짜리는 두 개로 분리할 수 있고 두 개로 곱해진 거는 하나로 뭉칠 수 있다. 연산자가 곱하기일 때에는. 4번 저거 어떻게 증명할까? 4번은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B는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작은데 B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가 0보다 작은데 B는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개를 보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좌변은 일단 얼마가 됩니까? AB 자체는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양수니까 그냥 AB로 풀리겠지. 우변 보십시오. 우변은 A도 양수고 B도 양수이기 때문에 A도 그냥 풀리고 B도 그냥 풀려서 AB는 AB다 해서 같은 값이 나옵니다. 너무 빠르나? 자, 얘 좌변 한번 보십시오.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습니다. 두 개 곱하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두 개 곱하면 음수야. 그러면 얘가 음수란 소리야? 그럼 이거는 절대값 풀 때 뭐 달고 풀려? 마이너스 달고 풀리지. 그 다음에 우변 한번 보십시오. A는 양수니까 그냥 스르륵 절대값이 풀릴 겁니다. 근데 B는 음수니까 뭐를 달고 풀립니까? 마이너스 달고 풀리지. 그럼 두 개의 계산 결과가 같을까 다를까?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똑같네 계산 결과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좌변은 마이너스 AB고요. 우변을 보시면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로 나올 거고 B는 양수니까 그냥 나올 겁니다.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 AB로 똑같다는 것이.
그 다음에 둘 다 음수일 때는 좌변, 우변 다 A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곱하는 거니까 또 AB가 되겠지. 그래서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해서 증명이 끝납니다. 또 5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공식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고 나면 너희가 자주 쓰이는 게 뭐냐면 자주 나와. 이런 것 좀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잘 모르는 애들이 있는데 진짜 자주 나오는 건 1번부터 5번까지를 막 활용하는 쪽으로 나오거든. 절대값 x의 세제곱의 이 모양입니다. 이게 x세제곱이라는 거는 x가 몇 번 곱해지는 거야? 3번 곱해지는 거고요. X를 밖으로 빼는. 그렇지. 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저 5개 중에 몇 번 성질 쓴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렇지. 4번 성질을 쓴 거죠. 그렇게 했더니 절대값 x 자체를 3번 곱한 거랑 같구나. 마치 지수가 절대값 밖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밖으로 숫자가 막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이런 거 자주 나오는데 애들 이해 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a 빼기 b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누구와 누구 사이 거리입니까? A와 B 사이. a와 b 사이 거리야. 그럼 말을 바꿔서 b 빼기 a를 하면요. b와 a 사이 거리거든요. 그럼 둘은 당연히 뭐 해야 돼? 정의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쌤 맞네요 해놓고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얘랑 얘를 보시면 항마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요 모양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나는 항마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뭐라고 바꿔버려도 돼? x 마이너스 1의 뭐라고? 제곱이라 해도 뭐가 성립해야 됩니까? 등호가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x 앞에 개수가 음수인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그냥 이 모양으로 바꾸고 시작하는 게 통상적인 흐름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절대값 마이너스 x 이런 거 이해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 얘는요. 굳이 다시 적어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x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4번 성질을 좀 써먹어 보시면 절대값 마이너스 1에다가 절대값 x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4번 성질을 썼죠. 근데 마이너스 1은 절대값 취하면 얼마나? 1이거든. 그래서 얘는 절대값 x가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x에다가 절대값 취한 거나 그냥 x의 절대값 취한 거나 같은 결과라고요. 이런 걸 보고 마이너스 있고 없는데 어떻게 등호가 성립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열나 자주 나오는 거니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됐어. 자, 여기까지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x가 2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2일 때 그럼 이거는 그냥 a 얼마 넣으면 끝입니까? 2 넣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얘는 1이 되고 얘는 0이 되고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1인데 그냥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고 얘는 2가 되는 거지. 이게 왜 나와 있을까 정석에? 답은 6이 됩니다. 노제. 됐고 옆에 페이지 무슨 비호라고 나옵니까? 가우스 비호라고 나오죠. 오케이. 만나게 되면 한 페이지 전체는. 합니다 진짜. 이쪽이 개념이 딱 바로 써야 돼. 우리는 이거 지금 다 백지 테스트 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처음 배우니까 힘들 수도 있는데 집에 가서 미친 듯이 공부해 보십시오. 그게 학생의 자질입니다. 무조건 경시를 가든 일반 계곡 가서 1등급으로 가든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기호입니다. 가우스 기호는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기호의 정의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기호는요. 요렇게 생긴 거, 너무 글씨 크게 적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적을 거 꽤 있기 때문에.
자, 정의를 보시면은요. 가우스 X라는 요 기호는 되게 많이 봤을 겁니다. 멘트도 외우고 있을걸?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일단 그냥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얘를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속칭 바닥 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나중에 다 쓰일 거라고. 그 다음에 요런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x보다 뭐하지 않는 x보다 그렇지 작지 않은 최소의 권한 정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무슨 함수라고 할까요? 천장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고교 과정에서는 천장 함수 나올까 안 나올까? 천장 함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 동시에 배우면 헷갈리니까 오늘은 이 바닥 함수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정의를 보십시오.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는 전부 뭐가 돼야 될까요? 정수가 돼야 됩니다. 소수점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우스 2.7 얘가 얼마입니까? 그렇지. x 2.7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는 2가 됩니다. 근데 가우스 5는 얼마일까요? 5를 넘어서지 않는 넘지 않는이라는 거는 작거나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5 자신이 되는 것이 같아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7입니다. 얘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거지. 똑같은 2.7을 집어넣었는데 얘는 2로 나오는데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나오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가우스 값 찾기로 들어갑니다. 지금 천장함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값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녀석은 수직선 상에서 뭘 찾냐 하면 수직선 상에 바로 왼쪽 정수입니다. 단 x가 정수면 자기 자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위에 예시를 그대로 보겠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여기를 내가 x축으로 볼 건데 여기에 얼마쯤 있냐면 여기가 한 2고요. 여기가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7이라는 건 여기쯤 있을 거야. 이렇게. 자, x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건 2.7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건 오른쪽을 바라보면 돼, 안 돼? 2.7을 넘으면 안 되니까 오른쪽은 안 바라보지. 그러니까 오른쪽 말고 왼쪽을 쳐다봤을 때 최대의 정수를 찾으래. 최대의 정수는 먼 곳에 있습니까? 가까운 곳에 있습니까? 가까운 곳에 있지. 그러니까 바로 왼쪽 정수를 읽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지. 최대의 정수니까 가까운 곳에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바닥으로 눌러주는 느낌인 거 맞습니까? 2.7에 있지만 2라는 바닥으로 쓱 눌러가지고 값이 나오니까 바닥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 5가 있습니다. 5가 이렇게 있을 때는요. 5를 넘어서지 않는다 했으니까 5까지는 괜찮다라는 소리거든. 그럼 그때는 값이 누가 된다고요?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왼쪽 정수를 읽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 아, 정수면 자기 자신, 정수가 아니면 바로 왼쪽 정수.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7 정도는 너희가 쉽게 찾을 수 있죠.
마이너스 3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쯤 해가지고 마이너스 2.7이 있는 거지. 그럼 수직선상에서 바로 왼쪽 정수를 읽으면 누굽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되는 거죠. 알겠어. 어렵지 않네요. 이게 갑작기였습니다. 세 번째. 가우스 기호를 푼다라고 합니다. 가우스 풀기. 그래도 너희가 심화수학을 들으면서 절대값을 풀어봤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 절대값 풀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그치, 2까지 이렇게 나오잖아. 절대값 x가 3입니다. 이거 절대값 풀면 x는 얼마입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3 이렇게 적지. 절대값 기호가 있는 거를 없는 수식으로 바꾸는 이 행위를 절대값을 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가우스 기호를 푼다라는 건 가우스 기호가 있는 요 녀석을 이렇게 이거이면 가우스 기호를 풀어버리는 거 없도록 적어내는 게 가우스 기호를 푼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너희 수직선상에 생각을 해봐. 여기 2가 있고 여기 3이 있는데 어딘지 모르지만 왼쪽 정수를 읽으면 2입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왼쪽 정수를 읽으면 2입니다. 그러면 가우스 기호가 2가 된다는 건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의 모든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2부터 어디까지가 됩니까? 3 사이의 모든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정수면 자기 자신을 읽기로 했으니까 어디에 등호가 붙어야 될까? 그렇지. 2에 등호가 붙어야 됩니다. 이런 건 논리가 아니라 정의에 의해서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선을 빨리 떠올리십시오. 어느 구간에 있어야 왼쪽 정수를 읽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올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 그렇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 사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왼쪽 정수를 읽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겁니다. 등호는? 그렇지. 마이너스 2에 붙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등호가 붙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우스 기호 있는 거를 가우스 기호 없는 걸로 푸는 게 가우스 기호를 푸는 거고요. 굳이 일반화를 하라 그러면 가우스 기호가 n입니다. 자, 이거이면 왼쪽 정수를 읽었더니 n이네. 어디부터 어디까지? n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안 끝났습니다. 네 번째. 가우스 성질입니다. 여기 어렵거든요. 자, 가우스 성질을 보시면은요. x가 n이 정수일 때 기억입니다. n이 정수면 가우스의 x 플러스 n은 가우스 x의 정수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n이 정수면 정수만큼은 안과 밖으로 뭐 할 수 있다? 넘나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우스 기호 안에 정수는 안과 밖으로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데 더하기 기호일 때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루프. 이런 거 프루프하는 데에서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x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는 정수 부분이 있고 소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정수 부분을 내가 n이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을 뭐라 할 거냐면 알파라고 할 겁니다. 근데 옆에 소개를 해주면 m은 정수고요. 알파가 소수라는 거를 범위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라 해야 될까? 그렇지. 0부터 어디까지? 1까지가 된다는 것이. 집중 하셔야 됩니다. 흘려들어서 안 되죠. 하나 초집중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왼쪽에 거 한번 보십시오. 좌변을 보시면은요. x에다가 n을 더하면 가우스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n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요 정수값에다가 소수 부분만큼 더하는데 수직선 위에서 왼쪽 정수를 읽으면 누가 나와야 될까?
정수만큼만 나와야 되잖아. 2.7이 있으면 소수 부분 버리고 정수만 나온다며. 소수 부분 버리고 정수만 나온다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누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지, 얘가 n 플러스 n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럼 우변 한번 볼까? 우변. 얘는 가우스 x에다가 n입니다. 그러면 n 플러스 알파에다가 n을 더하는 거지. 정수를 밖으로 끄집어냈거든. 근데 저 n 플러스 알파의 가우스 값, 쟤 얼마나 될까? 이거. m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n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보시면 쌤, 너희는 적을 필요 없는데 여기서 소수 부분 없어지고 그대로 나온다는 건 여기서는 안 통하잖아요. 7 이거 빼고 이렇게 그대로 나오면 마이너스 2잖아요. 아니, 소수 부분이 양수여야 돼. 마이너스 2.7이라는 건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0.7이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오십니까? 그럼 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뒤에 얼마를 더합니까? 1을 더하고요. 없던 1을 더했으니까 빼기 1도 해줍니다. 식의 변화가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지?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0. 얼마입니까? 3이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야? 3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가우스를 씌우면 여기다 가우스를 씌우는 거고 소수 부분 떼내면 정수 부분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소수 부분이 요 범위를 만족하면 그냥 정수 부분만 적어버리면 된다고요.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아, 정수만큼은 방과 밖으로 넘나들 수 있구나.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니은. 가우스 x 플러스 y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항상 누구보다 작거나 같냐 하면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왼쪽 거 계산하나 오른쪽 거 계산하나 이쪽이 더 크다는 소리고요. 구체적으로 가우스 x 플러스 y라는 거는 가우스 x 플러스 가우스 y 요거랑 같거나 또는 가우스 x 플러스 가우스 y에다가 더하기 뭐 한 거다? 1한 거랑 같다. 해가지고 미안한데 위에 거 좀 바꿔야 됩니다. 따로 쏘리 바꿔 적어야 됩니다. 가우스 x 더하기 가우스 y 얘는 가우스 x y 이렇게 바꾸는 자,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를 또 설명을 한번 하면 이 프루프만 하고 나머지 또 쉬워질 겁니다. 프루프. 방금 여기서 프루프했는 것처럼 가우스 그냥 x를 뭐라고 주냐면 m 플러스 알파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 y를 뭐라고 할 거냐면 m 플러스 베타라고 할 겁니다. 그럼 소개시켜줘야죠. mn은 뭐가 되는 거고 정수가 되는 거고 알파도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고 베타 또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면은요. 여기서 되게 중요해지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디와 어디 사이가 될까요? 0이 2, 4 제일 작아서 0이고 제일 커봤자 누구보다 작아야 돼. 둘 다 1은 될 수 없으니까 2보다는 작아야겠지. 아,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 녀석은 좀 살짝 생각해 보면 0. 얼마 이거 아니면 또는 얼마점 얼마 1. 얼마 정도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소수점 2개 더 해가지고 1. 얼마 돼버리면 가우스 값이 얼마가 생겨버립니까? 1이 증가하는 거 맞습니까? 아, 그래서 요거를 딱 보니까 가우스 x 플러스 y라는 거는 m 플러스 알파에다가 m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m 플러스 n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건데 받아 올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다
받아 올림이 있을 거면 얼마만큼 받아 올려야 됩니까? 1. 1만큼 받아 올려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n 플러스 n이 될 수도 있고 또는 n 플러스 n에다가 더하기 1이 될 수도 있죠. 받아 올림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m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 양변에 가우스 씌우면 가우스 m은 가우스 x랑 같은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요 m이라는 거는 그냥 가우스 x랑 같아지고요. n이라는 거는 가우스 y랑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옆에 것도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부등식도 이해가 되고 방정식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고등학교 수학을 풀 때는 이런 게 아마 안 쓰일 거야. 근데 경시 쪽으로 갈 친구들이잖아, 너희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부는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지. 처음 보면 못 알아들어. 뭐지 저게?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그때쯤 되면 이제 외워야겠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선택입니다. 디귿번. 자, 디귿번을 보시면은요. 요런 기호 나오는데 이거는 딴 건 다 치우더라도 이 기억, 니은, 디귿은 다 공부하십시오. 가우스 x에다가 가우스 마이너스 x를 더합니다. 얘는 결과를 외워 그냥. 너희 생각해 보십시오. x에다가 정수 2를 줬습니다. 정수 2를 주면 가우스 계산 결과 저거 얼마 나옵니까? 0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0 정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0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값을 가질 수도 있어. 정수가 아니고 소수점이 있는 거 갖고 올게. 2.7 정도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 그렇지. 하나는 2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다시 한번. 요 0은 x가 뭐일 때? 그렇지. 정수일 때. 그 다음 요 마이너스 1은 x가 뭐가 아닐 때. x가 정수가 아닐 때. 요렇게 결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해봐야 됩니까? 프로프 한번 해보셔야죠. 프로프. 자, 늘 하듯이 x를 m 플러스 알파라 합시다. m은 정수고요. 알파는 0부터 1 사이입니다. 자, 그렇게 할 거면 오케이. 좌변 한번 보십시오. 좌변을 보시면 가우스 m 플러스 알파에다가 가우스 마이너스 m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얘는 해봐서 아는데 얘는 얼마 나옵니까? M. 그렇지. 얘는 m입니다. 그 다음 요 뒤에 거 조작하라 했잖아. 아까 마이너스 2.7 보여줬는데 요거 정수 아닌 거, 그 양수 아닌 거 보이시죠? 그래서 강제로 뒤에 얼마를 더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뒤에는 플러스 뭐를 해주고 플러스 1을 해주는 것이 팡팡팡 이렇게. 그렇다면 얘가 이만큼은 양수가 되는 거 맞습니까? 양의 소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만 툭 튀어나오겠지. 그러면 m에다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로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근데 특히 알파가 얼마면 0이면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m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m이 되거든. 이렇게. 근데 점수는 자기 자신을 읽기로 했잖아. 마이너스 m이 돼가지고 0이 나오네. 그럼 0 정도. 일도 어렵지 않잖아. 가우스기호. 나도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스르륵 다 토해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도 그 경지까지 가셔야 됩니다. 어떡하나?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남았는데 5번입니다. 자, 5번일 때는요. y꼴 가우스 x 요 녀석의 그래프 가우스 x 그래프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천천히 범위 구간을 나눠서 하셔야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 가우스 그래프만 해도 진짜 한두 시간 후딱 할 수 있거든. 근데 오늘은 완전 기초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자,
자,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요 가우스 안의 값이 정수가 되는 순간순간을 마디로 다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기 좋게 그냥 섹션 한 3, 4개만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1번 케이스 마이너스 2부터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등 없어야 돼. 이렇게. 자, 요 경우를 보면 가우스 x 취하면 얼마가 됩니까? 가우스 x는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2. 바로 왼쪽 정수 얘를 읽으면 된다고요. 너무 쉽지 않니?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1부터 x가 0일 때 그럼 얘는 가우스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두 개만 더 해볼 건데요. 세 번째, 0부터 1 사이입니다. 아, 가우스 x는 0이네요. 그냥. 마지막으로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2 사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보시면 가우스 x 얼마입니까? 1까지.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나는 저런 값을 아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 기초공사는요. 제한 범위가 있을 때 이런 값을 가진다고요. 그래프를 그릴 거면 여기를 연하게 그리시고요. 위에 제한 범위만큼을 다시 뭐하게 그려야 됩니까? 진하게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 범위가 있으면 연하계와 진하계를 잘 조합하셔야 된다고요. 자, 요거는 보고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프를 크게 그리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0, 1, 2, 뭐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가우스 x 값이 마이너스 2야. 근데 y가 가우스 x거든. 그 y가 얼마였단 소리입니까? 마이너스 2였단 소리지. 근데 y꼴 마이너스 2는 상수함수라 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면 y꼴 마이너스 2는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근데 이걸 연하게 그리셔야 돼. 연필에 힘을 주든 말든 이렇게. 그래놓고 어느 구간만 다시 진하게 그려.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만 진하게 그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진하게 그려서 요게 1번 케이스가 되는 거지. 많이 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면 y꼴 마이너스 1로 읽혀야지. 그럼 y꼴 마이너스 1을 손에 힘을 쫙 빼고 이렇게 긋는 겁니다. 이렇게 그은 다음에 어느 부분만 진하게 그립니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0까지라는 구간만 진하게 그려서 2번 케이스. 이렇게 준다는 거지. 그렇게 치면 이제는 굳이 이걸 안 그어도 되지. 진하게 그릴 곳만 그리면 되잖아. 요 구간에서 얘를 진하게 그리면 되죠. y꼴 얼마를? 0부터 1이라는 요 구간 안에 y꼴 0을 그리는 거지. 그리고 등호 넣고 등호 빼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y꼴 1을 진하게 그리면 되죠. 넣고 빼고 이렇게. 아니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면은요. 우리는 가우스 없다고 쳐봐. 가우스 없다고 치면 y꼴 뭐가 됩니까? x가 되잖아. y꼴 x 그래프 어떻게 되는지 알아? y꼴 x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되거든. y꼴 x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섹션마다 마디마디를 이렇게 자릅니다. 검은색 그래프를 잘랐어. 그래놓고 이 그 검은색 그래프를 밑으로 눌러버리면 빨간색으로 가겠지. 요 마디를 밑으로 눌러버립니다. 파란색이 되겠지. 요 마디를 눌러버리면 빨간색, 눌러버리면 파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적었듯이 무슨 함수가 된다고요? 바닥 함수가 된다고요. 눌러서 바닥으로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필기하십시오. 그래서 얘를 누르는 느낌, 누르는 느낌, 누르는 느낌, 누르는 느낌을 들어야죠. 자,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이래서 가우스 x. 가우스 x가 이렇게 돼. 가우스 x. 입니다. 요거를 만족하는 x 범위. 이거 굉장히 원초적인 걸 잘 건드리고 있거든. 만족하는 x 범위. 이걸 물었습니다. 민석이가 잘 대답했는데요. 이거는 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우스 x는 일단 나오는 결과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렇지.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정수여야 됩니다. 정수.
그럼 지금 1보다는 크면서 2보다 작은 그런 정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 사이 범위에서는 정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x 값이 있다 없다? 가우스 x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지. 가우스 x 값이 존재하지 않은 무로 이건 이무로 누구 값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됩니까? X. x 값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가우스 x는 일단 나오는 결과가 무조건 정수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그러면 1부터 가우스 x를 3까지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만족하는 x 범위. 부등식처럼 보이지만 사실 쟤는 방정식이 되버립니다. 가우스 x는 얼마로 보입니까? 이 사이에 정수는 2밖에 없잖아. 그러면 가우스 x는 2가 되는 거고 얘가 되는 거는 정의를 쓴 겁니다. 근데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됩니까? 그렇죠. 2부터 3 미만이 되겠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뭘 쓴 겁니까? 가우스 풀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정의를 쓰고 어디서 가우스 풀기를 쓰는지 이런 거 잘 아셔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 예제로 그냥 막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플러스 뭐 있다고 할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 녀석을 만족하는 x 값은 얼마냐? 이렇게 본다는 거지. 자, 요게 마지막 예시입니다. 네, 알아두십시오. 이거 자, 여기서 성질을 쓰면 뭐가 나옵니까? 2를 전수잖아. 밖으로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제곱을 할래. 요거 하고요. 플러스 얼마가 있습니까? 가우스 x가 있고요. 마이너스 2는 0이다. 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 곱셈 공식을 쓰면은요. 가우스 x의 뭐가 되는 거고 제곱이 되는 거고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땡큐요. 그럼 얘가 플러스 4 가우스 x니까 얘까지 하면 플러스 얼마? 3 가우스 x가 되고요. 플러스 4에다가 얘 하면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거는 1이랑 2랑 더하기 이렇게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가우스 x가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겁니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0까지. 그 다음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OR이니까 두 개를 수직수산해서 합쳐버리면 최종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0까지. 이렇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단편적인 지식은 그냥 지식 점찍기밖에 안 되고요. 그거를 활용하려면 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요. 요런 게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많이는 모시고요. 5분만 쉬겠습니다. 문제 5-1번이랑 5-2번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오시고 모르는 것을 위주로 질문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 쉴 때 공부해 오시고요. 3번은 별표점 쳐놓으십시오. 얘는 공부를 좀 하셔야지. 3번 별표 치시고요. 그 5-2번 자체도 별표입니다. 공부 잘 해오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3번이 좀 중요하다. 선생님. 네. 네, 화요일에 안 오는 거예요? 화요일 하면 다음 주? 네. 네. 이번 주 토요일은 옵니다. 목요일도 오고요. 그래. 네. 하루 쉬는 거. 자, 그 다음에 정수의 분류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이것만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한 번. 자, 정수의 분류인데 정수의 나눗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수의 나눗셈 딴 거 필요 없고요. 우리는 첫 번째, 너희가 이런 것들은 잘 알걸? 세상 모든 정수는요 홀수와 짝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홀수하고 짝수 이렇게 나누면은요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전체를 자연수나라로 봅니다. 이렇게 자연수나라로 보면 홀수에 너희 뭐 들어간대? 1, 3, 5, 7. 그렇지. 1, 3, 5, 7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지. 짝수에 뭐가 들어갑니까? 0, 2, 4, 6. 0은 들어가면 안 되죠. 자연수 나라니까. 아, 4.
그치? 2, 4, 6, 땡땡땡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홀수와 짝수를 나누는 기준은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뭐를 홀수로 하고 뭐를 짝수로 하지? 2의 배수. 2의 배수. 그럼 2의 배수는 어떻게 판단해?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수죠.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은 뭐냐 하면 2로 나눈 나머지를 집중하시고요. 그 나머지가 0이면 무슨 수가 되는 거고? 짝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이면 뭐가 되는 거고? 홀수. 그렇지, 홀수가 되는 거지. 그럼 2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0 아니면 1밖에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정수를 분류를 하면은요, 얘를 기준으로 잡아주면 정수가 몇 조각으로 분류가 됩니까? 2조각으로 분류가 됩니다. 2로 나눴기 때문에 2조각으로 분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집합과 이 숫자들을 특징을 잡아주면은요, 보통 홀수라 그러면 우리는 2n 빼기 1이라고 합니다.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어 보십시오. 그때마다 1, 3, 5, 7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럼 그때 n은 뭐라고 합니까? 자연수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요, 또 어떻게 잡아줄 수 있냐면, 에이, 쌤, 얘는 이름을 2n 플러스 1이라고 해도 되죠. 대신 n은 얼마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렇지. n은 0부터 시작해서 1, 2 이런 식으로 주면 됩니다. 표현은 내 마음대로 하면 돼. 그런데 나는 자주 쓰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외국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나머지가 1인 거잖아. 우리가 그걸 일반이라고 합니다. 나머지가 1인 그 반, 클래스라고 하죠. 그래서 가우스 기호랑 다른 겁니다. 1 클래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반. 뭐가 다른 거죠? 똑같은 거죠. 표기법만 다른 겁니다. 아니 저 가우스랑 저거랑 뭐 다른 거예요? 생긴 건 똑같은데 읽을 때 가우스라 읽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옆에 거 보시면 짝수입니다. 짝수는 그냥 2n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n은 무슨 수라고 하면 됩니까? 자연수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니까? 0이기 때문에 몇 클래스라고 할까요? 그렇지, 0 클래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1 클래스랑 2 클래스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그냥 숫자를 모아놓은 세트 느낌이어야 됩니다. 집합 느낌. 오케이, 됐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네. 두 번째, 너희가 감각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는 일반화하고 끝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수가 아니라 무슨 수를 갖고 옵니까? 정수나라를 갖고 옵니다. 근데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 있을 수 있어? 0일. 그렇지, 0, 1, 2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나는 세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를 무슨 클래스라고 보고 0 클래스로 보고요. 여기를 1 클래스라고 보고요. 여기를 2 클래스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보시면 0 클래스에는 어떤 숫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 369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야, 369 가면 얼마씩 점프해? 30 점프하잖아. 그래서 369 있을 때 3 앞에는 어떤 수가 있었을까? 0이랑 또 한 칸 3 앞으로 가면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 땡땡땡 해가지고 땡땡땡 해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0, 3, 6, 9 이런 식으로 30 점프하면서 갑니다. 1 클래스는 나머지가 1인 놈들이야. 그러면 1, 4, 7 이런 게 있겠지. 30 점프합니다. 앞으로 점프하면 얼마 있게요? 그렇지. 그 다음 점프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1, 4, 7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갑니다. 유사하게 해보면은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2, 5, 8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자, 이렇게 나타내는 걸 굳이 한국식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여기는 3t 집합입니다. 옆에 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3t 플러스 얼마? 그렇지, 3t 플러스 1이죠.
t에다가 정수 넣어보십시오. 1 넣으면 4 나오고요. 2 넣으면 7 나옵니다. 맞네요. 근데 이거는 다르게 말해서 3t에다가 빼기 해도 되는데 얼마 빼면 될까? 그렇지. 빼기 2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자꾸 집중하고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 그냥 1 넣어서 얘네들이 나오면 돼. 2 넣어서 얘네들이 나오면 돼. 그럼 여기서 3t 플러스 얼마라고 주고 2라고 주고 3t 빼기 1이라고 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대신 그때의 t는 뭐라고 해주면 돼? 정수라고 해주면 되지. 자, 여기서 우리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은요. 체크를 해보면 마이너스 5는 왜 저 1클래스에 들어가는지 보셔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5를 한번 봅시다. 얼마로 나누냐면 3으로 나눕니다. 몇 번 넣을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2번 집어넣습니다. 한 번 집어넣는 게 아니야. 오버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되고 6이 되는 거고 2개 빼면 얼마가 되죠? 1이 됩니다. 요게 나머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5는 몇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다? 1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한 겁니다. 번 빼고 나중에 다시 하나를 뭐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로 잡으면 0클래스, 1클래스, 2클래스가 있으니까 정수가 몇 조각으로 분류가 돼버렸습니까? 그렇지.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 잡으면 정수를 3조각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정수를 3조각으로 분류를 했다라면은 요 안에 있는 놈들은 있잖아. 곱하기나 나누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3을 거듭제곱하는 거랑 6을 거듭제곱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냥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나는 정수를 K조각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K조각 내고 싶다 하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렇지. K로 나눈 기준을 K로 나눈 나머지로 잡습니다. 그럼 0클래스부터 몇 클래스까지 나올까? 그렇지. K-1클래스까지 나오겠죠. 그런 게 머릿속에 툭툭툭툭 상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보시면은요. 이게 정수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0클래스에서부터 1클래스 해가지고 두두둑 가가지고 마지막에는 K-1클래스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 기본 지식을 여기까지 공부해 오십시오. 그러면 뒤에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풀면서 잡으면 됩니다. 물론 독학보다 좋은 공부는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자, 보기 1번은 밑에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7로 나눈 나머지가 가장 작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6은 1번 한번 보십시오. 마이너스 16은 7로 나누는데 몇 번 넣어야 될까? 2번 아니지? 그렇지. 마이너스 3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1이 돼서 빼면 얼마가 되지? 2개 빼면 5가 되죠. 이거 지금 5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얘가 나머지가 5가 된다는 뜻에서 짝대기 3개 끊고 5라고 적는다 했죠. 여기 적지 마십시오. 다시 적을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6은 짝대기 3개 끊고 5라고 적고요. 빼고 뒤에 얼마라고 한다 했습니까? 그렇지, 7. 이런 표현에 익숙해지시라고요. 어렵지 않잖아.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0을 7로 나눈다고요? 몇 번 넣어야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2번 집어넣습니다. 14가 되고요.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플러스 4가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은 합동이길 4다. 빼고 7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할 때마다 저렇게 나누는 거 귀찮으니까 7의 배수 14를 여기다가 더해다 칩십시오. 그러면 4만큼 나왔겠지. 7의 배수 중에서 여기 더해가지고 가장 최초로 양수되는 순간은 얼마 더했을 때게요? 7 더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3번 마이너스 6은 벡터 누구랑 합동일까? 그렇지. 1이랑 합동입니다. 7의 배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4번은 얼마랑 합동일까요? 그렇지. 6을 더하면 최초의 양수가 나오죠. 그 7을 더하면. 10은 그 7의 배수만큼 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가 돼야 돼. 얼마? 그렇지. 그래서 10은 3이랑 합동이겠구나. 이런 거 하셔야지. 이렇게 감각을 길러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작은 수는 누구라고 봐야 돼? 3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석에서는 저런 기호를 안 쓰는데 우리는 쓸 겁니다. 넘어갑니다. 정수의 분류? 왜 또 분류 나오지? 뭐가 다른 거야? 정수의 나눗셈이고 뒤에는 정수를 정수의 분류랑 정수의 나눗셈을 한꺼번에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더 적을 거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설명했습니다. 재미없고요. 자, 빨리 넘어갈게. 그래서 보기 2번을 보겠습니다. A가 정수일 때 A 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 또는 얼마임을 보여라. 1임을 보여라. 이 보십시오. 3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지.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정수 분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걸 딱 읽자마자 정수를 몇 조각 내겠다는 소리일까? 그렇지. 정수를 3조각 내겠다는 겁니다. 정수를 3조각으로 나눈 후에 증명을 하겠다는 소리고요. 여기서 임의의 정수를 나타내는 게 A입니다. A. 그러면 A를 0클래스, 1클래스, 2클래스로 나누는데 증명을 할 때는 한국식으로 적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A는 얼마 또는 얼마 또는 얼마라고 할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0클래스랑 같은 게 누구죠? 그렇지. 그러면 3n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A는 뭐라고 할까? 1번 케이스는 이렇게 갈게. A는 3n이라고 합시다. 요거 1대. 그러면 A제곱은 얼마야?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9n 제곱이 되고요. 얘를 강제로 3의 배수인지 아닌지 보려면은 3 곱하기 3의 n 제곱이고요.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요 식을 뭐로 보냐면 검산식으로 보십시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0이라는 소리죠. 그걸 우리는 짝대기 3개의 0, MOD 3 이렇게 적어주면 굉장히 깔끔하다고요. 서술이. 근데 n을 소개시켜야 되는데 오, 그렇죠. n 소개시켜줘야죠. 첫 줄에서 소개시켜야 됩니다. n은 뭐라고 해야 돼? 정수를 정수로 나누면 몫은 언제나 정수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n은 정수. 그럼 두 번째는 n이 얼마인데 1클래스를 표현하고 싶어. 1클래스는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 3n 더하기 1 그렇지. 그래서 a는 3n 플러스 1입니다. 원래는 n을 적자마자 바로 소개시켜줘야 됩니다. n은 정수. 이런 식으로. 그럼 이번에 a 제곱이라는 건 3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한 줄에 등호는 하나씩만 적으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9n 제곱 플러스 6n의 플러스 1입니다. 반대로 얼마로 묶을까요? 네, 3으로 묶습니다. 3n 제곱 플러스 2n이고요. 더하기 1입니다. 얘를 무슨 식으로 바라보는 센스? 합동식? 검산식. 검산식으로 바라보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는 얼마더라? 1 그렇지. 그래서 1과 합동이더라. 이런 식으로 적는 것이. 그렇다면 아직까지 나머지는 0 아니면 뭐였습니까? 1이었습니다. 그 다음 A는 세 번째죠. 3n 플러스 얼마? 2 3n 플러스 2라고 해도 되지만 좀 이색적으로 가봅시다. 3n 빼기 얼마? 1 아니고 맞고 이렇게 쓸 수 있지. n에다가 1 넣으면 2가 나오니까요. n은 정수 이렇게 볼 수 있죠. 아하, 그래? 그럼 이것도 a 제곱 한번 봅시다. 그럼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얘를 직접 제곱하는 거잖아. 9n 제곱에 마이너스 6n에 플러스 1 한번 생략했죠. 3으로 묶어줍니다. 3n 제곱이고요. 2n이고요. 바로 닫고 1입니다. 호호. 얘를 검산식으로 바라보면 그냥 합동식 얼마?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A라는 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개로 나눠버리면 세상 모든 정수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정수를 생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는 0 아니면 얼마가 나옵니까? 1. 1이 나오는 거지. 따라서 나머지는 0 또는 1이다. 이렇게 줄 수 있죠. 세상 모든 건 0 아니면 1이 나오는구나. 3으로 남은 나머지. 됐습니다. 그래서 합동식 기호도 적당히 잘 쓰시기 바랍니다. 5-3번. 요게 옛날에 선생님 때는 고등학교 때 이게 그 내신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문제집에 있었는데 너희 때는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경시 쪽에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쳐놓으십시오. 되게 처음 보면 어려우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답지를 봐도 일단 먼저 공부해 오십시오. 밑에 문제도 별표. 5-3번하고 4번은 둘 다 좋은 문제고 재밌는 문제입니다. 먼저 공부를 해 보십시오. 정석 보면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곱근과 세제곱근에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 이중근을 없애는 거 요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할 수 있어. 자, 저 뒤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중근어를 없애는 방법은요. 일단 공식이 있습니다. 외웁시다. 공식. 얘는 이중근어라는 건 루트 안에 다시 누가 있는 겁니까? 루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에 플러스 2에다가 ab 요 안에 루트가 있는 거죠. 요런 꼴이면 우리는 루트 a 더하기 루트 b라고 적습니다. 요때 a 플러스 b를 합이라는 데이터로 보고요. 얘를 곱으로 봅니다. 합곱. 그 다음에 루트 a 플러스 b에다가 빼기 2에 루트 ab가 있습니다. 그래봤자 안에는 루트가 두 개가 있으면서 합과 곱의 데이터로 주어지는데 부호만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루트 a에서 누구를 빼는 걸로 나옵니까? 루트 b를 빼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빼기를 할 때는요, 좌변 보십시오. 루트 제일 앞에 보면 플러스 생략된 거 보이십니까? 그럼 이건 무슨 수입니까? 양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양수가 되려면 A가 크니까 B가 큽니까? A가. 그래서 요때 빼기 할 때는 단 A가 B보다는 크다. 이런 식으로 걸어줘야 됩니다. 더하기 할 때는 상관없죠. 자, 세상 모든 공식은 뭐를 할 줄 알아야 됩니까? 프루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프루프를 하는데 나는 위에 거를 증명할 건데 좌변을 건들건들 했더니 누가 나오더라? 우변이 나오더라.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좌변을 보시면은요. a 플러스 b에다가 b 루트 ab가 있고요. 얘는 이거는 처음 발상만 한번 하면 됩니다. a라는 놈을 약간 다르게 적을 건데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적을 겁니다. b는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적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2 루트 ab를 가운데에다가 적어주셔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식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등호 때려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 얘가 무슨 제곱식이 될까?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a와 루트 b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제곱이랑 루트랑 사라지면서 뭐가 생겨야 됩니까? 절대값이 생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이 양수에다가 양수라고 문제에서 전제 조건이 깔릴 겁니다. 그렇다면 양수니까 절대값이 스르륵 녹아서 뭐가 됩니까?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되는 거지. 좌변을 건들건들 했더니 누가 나왔더라? 우변이 나오더라.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밑에 거는 증명 따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만 부호가 뭐로 바뀌는데? 마이너스로. 그럼 추적해 보십시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a가 더 크니까 얘가 양수인 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마이너스 달고 절대값은 스르륵 풀리는 거죠. 그 증명이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이중그룹은 요 앞에 숫자 강제로 얼마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 2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2라는 숫자가 반드시 있어야 중호 두 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밑에 이중분호를 풀어라.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리 뭐와 뭐의 데이터로 봐야 됩니까? 합과 그렇죠. 합과 곱의 데이터로 봐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갈게. 첫 번째.
루트 10 플러스 2 루트 21입니다. 얘를 합으로 보고요. 얘를 곱으로 보십시오. 숫자 얼마나 떠오릅니까? 37. 그러면 큰 거를 앞에 적는 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루트 7에다가 루트 3 이렇게 적어버리면 되는 거죠. 뭐야? 너무 쉬운걸? 2번. 왜 나왔을까요? 앞에 숫자가 뭐가 아니니까. 2가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2 곱하기 2니까 2 하나를 안에 밀어 넣어버립니다. 그럼 얼마가 될까? 그렇지. 그럼 2를 강제로 만들고 12라고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합이고요. 옆에 건 뭡니까? 곱의 대입하가 된다고요. 더해서 7, 곱해서 12. 양수였으면 좋겠어. 3, 4. 그러면 루트 4에다가 루트 3. 그럼 얘는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것이. 호호, 쉬운데. 3번 필요 없어서 내가 4번을 갖고 왔습니다. 4번을 보시면은요. 루트 앞에 누가 없어. 2가 없어. 밀어 넣기를 할 수도 없어. 끄집어낼 것도 없어. 어떡하지? 강제로 분수로 봅니다. 이런 발상이 중요하죠. 그럼 아래 위로 얼마 곱해도 상관없어? 아래 위로 2를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우리가 루트를 따로따로 적어도 상관없거든. 이렇게 공부하면 돼. 자, 합과 곱으로 보십시오. 숫자 누구 떠올라? 3하고 5가 떠오르죠. 그러면 루트 2분의 루트 5에다가 빼기 얼마? 루트 3 이렇게 주죠. 유리반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앞에 2가 없을 때는 강제로 뭐로 보는 게 센스다. 분수로 보는 게 센스다. 되는 거지. 5번 봅니다. 3은 1도 도움이 안 되고요. 3은 밀어 넣으면서 12에서 누구를 끄집어내야 될까요? 2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12에다가 2를 끄집어내면 2 끄집어내면 얼마 남아? 3 남거든. 근데 3이 들어오면서 얼마가 돼버릴까? 그렇죠. 27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합과 곱으로 보십시오. 더해서 12고 곱해서 27이네. 9랑 3이죠. 그래서 얘가 9 플러스 3으로 보이고 9 곱하기 3으로 보이니까 적을 때는 이제 3 플러스 얼마? 루트 3. 이렇게 적는 게 센스지. 연산을 하면서 계속 조금씩 더 암산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경지까지 와야 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합과 곱의 시야가 중요하구나. 이것도 보십시오. 앞에 2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를 강제로 뭐로 봐야 돼? 분수로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얘는 얼마 끄집어내는데? 2 끄집어내면 되죠. 그럼 이 보기들이 전부 내가 어디서 갖고 온 거다? 정석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해보시고 정석이랑 비교하고 모르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알면 더 좋고요. 감 잡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뒤에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중구도까지 해가지고 풀었는데 그냥 딱 정석에 배운 부분만큼만 공부를 하십시오. 이해할 수 있겠죠? 따로 숙제를 더 낼 수는 없습니다. 서류상.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